안녕. 자, 오늘은 서희와 강감찬의 활약을 중심으로 거란의 침입과 극복 과정을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 시간에 이제 고려 시대 때 이제 거란이 당이 멸망한 이후에 고려를 쳐들어왔었어요. 그죠? 쳐들어왔는데 그때 고려의 서희, 우리의 서희 그리고 거란의 소송영 장군이 서로 대화를 했는데 서희가 딱 단판을 지어가지고 야, 고려는 고구려를 개성한 나라고 우리는 너희랑 교류를 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중간에 여진이 막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교류를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강동 6주를 싸움도 안 하고 거저 얻었어요. 그죠? 이게 지난주의 내용이었고요.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그 후에 또 거란이 2차 3차 다시 침입을 또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이 어떻게 됐는지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침입 이후 고려는 다시 거란의 침입을 받아 한때 개경을 빼앗기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거란의 2차 침입. 개경은 이때 고려의 수도였어요. 사실 어떤 나라가 수도를 빼앗길 정도였다는 거는 정말 전쟁에서 크게 밀렸다는 거예요. 그죠? 웬만하면 수도까지는 안 뺏길 거 아니야. 그러나 고려는 돌아가는 거란을 끈질기게 공격해 많은 피해를 주었다 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좀 돌아가는 거란한테 공격을 해서 약간의 피해는 주긴 한 것 같아요. 이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란의 2차 침입. 거란의 왕 성종은 고려에서 반란이 일어나 왕이 바뀐 것을 트집잡아 직접 40만 군사를 이끌고 고려를 쳐들어가는데 이것이 바로 거란의 2차 침입이다. 강동 6주는 물론 고려 왕을 사로잡아 고려를 다 먹어버리겠다. 거란의 성종은 강동 6주 중에 가장 위에 있는 흥화진부터 공격해 들어가는데 양규가 완강하게 버티던 흥화진을 함락시키지 못하자 여기는 왜 안 무너지냐? 거기 모두들 통주로 가다. 방향을 바꿔 통주, 곽주, 서경을 차례로 함락시키며 고려의 수도인 개경으로 향하고 있었다. 고려 이제 내 손안에 돌아온다. 그렇게는 안 될걸. 1010년 현종 1년 고려. 뭐라? 거란의 군사들이 이곳 개경으로 오고 있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항복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거란은 왕이 직접 40만의 군사를 이끌고 왔습니다. 예, 우리는 그동안 전 왕도 돌아가시고 전쟁 준비를 하나도 못해서 분명히 지고 말 것입니다. 항복하셔야 합니다. 항복적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을 때였다. 항복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예부 실랑이었던 강감찬이 항복을 반대하며 나선다. 강감찬 씨랑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거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항복보다는 폐하께서 피난을 가시어 시간을 끌어야 합니다. 시간을 끈다고? 그러하옵니다. 저들은 지금 폐하를 사로잡아 고려를 삼키려고 하는 것이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항복을 하고 이 피해를 줄여야지요. 아니지요. 폐하를 잡지 못하면 거란은 이곳 고려에 오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강감찬의 말대로 현종은 전라도 나주로 피난을 가게 되고 개경에 도착한 거란은 궁궐을 불태워 고려의 문화재와 역사 기록들이 사라지는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 고려는 이제 올 거다. 폐하, 우리가 빼앗았던 곽주삼과 서경을 다시 빼앗겼습니다. 뭐죠? 그럼 우리 군사들 먹을 거랑 군수품 될 수 없다 해? 예,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가야 합니다. 고려 왕을 잡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송이 쳐들어오기라도 하면. 그랬다. 비록 거란에게 예문을 바치며 눈치를 보는 송이었지만 언제든지 송은 거란을 칠 수 있었다. 폐하께서 돌아가 계시면 고려왕이 우리 요나라로 인사를 온다 합니다. 개경을 점령했지만 고려의 왕인 현종을 사로잡지 못한 거란의 성종은 상황이 불리해지자 거란, 즉 요나라로 돌아가고 현종은 다시 개경으로 돌아온다. 이번 거란의 2차 침입으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항복하지 않고 땅도 잃지 않았으니 이 모든 게 다 강감찬 덕분이요. 아니옵니다. 아니라니. 강감찬 씨랑이 거란과 주변 나라 상황을 현명하게 판단한 결과요. 현종은 강감찬을 승진시키고 거란의 침입에 대비해 군사를 키우며 산성을 정비한다. 와, 지금 찍어놨는데 날라갔어요. 마이크가 연결이 빠져가지고. 어쨌든 자, 영상 잘 봤고요. 자, 이렇게 2차 침입을 막아냈고요. 이제 2차 침입 이후에 거란이 여러가지 중요한 요충지였던 강동 육주를 다시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란이 2차 침입 이후에 고려의 왕이 거란 황제를 만나러 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자 고려를 다시 침입해 옵니다. 이게 바로 거란의 3차 침입이 되겠습니다. 근데 고려 왕은 왜 안 오냐 해. 와서 인사하기로 했다 해. 또 약속 안 지키는 거냐? 고려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8년 뒤인 1018년 소배야, 이번엔 가서 고려 왕도 잡아오고 우리가 내준 강동육주도 꼭 찾아오라 해. 예. 성종의 명령을 받은 소배압은 잘 싸우는 군사로만 10만 명을 모아 고려를 향해 떠난다. 3차 침입이 시작된 것이다. 뭐라? 거란이 또 전쟁을 선포했다고? 예! 그렇다면 강감찬을 상원수 대장군에 임명한다. 강감찬 장군, 책임을 지고 거란을 막으시오. 명 받들겠습니다. 현종은 거란의 3차 침입에 맞서기 위해 강감찬을 최고 사령관인 상원수 대장군에 임명했는데 문제는 강감찬이 장군 출신의 무신이 아닌 문신이었다는 것이다. 그게 무슨 문제야? 우리 고려는 문신들도 무신들처럼 전쟁터에서 지휘를 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전쟁은 칼과 활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 먼저 주변 정세와 싸우는 곳의 위치, 날씨와 같은 모든 것을 알아야 이길 수 있지. 이렇듯 강감찬은 치밀한 전쟁 준비로 아시아의 역사를 바꿀 거란의 3차 침입에 대비하게 된다.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나라가 거란의 3차 침입을 잘 막아내게 되고요. 이제 강감찬은 어떤 인물이었냐면 체격과 용모가 작고 초라했으며 의복은 때가 기고 해져 보통 사람과 다를 바 없었으나 엄정한 얼굴빛으로 조용히 서서 큰 일에 임할 때마다 위대한 계책을 설명하며, 그러니까 겉모습은 별로였지만 하지만 그 장군으로서의 지략이나 계책, 여러가지 통솔력은 굉장히 뛰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자, 고려는 거란의 침입을 예상해 강감찬에게 물자를 준비시키고 군사를 훈련시키는 등 대비를 하게 했다. 그리하여 거란이 고려를 침입해 왔음에도 고려는 계속된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거란은 패배하면서도 계속 개경을 향해 나아갔다. 고려는 개경 부근의 군인과 사람들을 성안으로 들어오게 해 성 밖에 식량이나 물자를 남기지 않았다. 이에 거란은 승리할 수 없음을 깨닫고 돌아갔다. 강감찬을 비롯한 고려군은 돌아가는 거란군을 귀주에서 크게 물리쳤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처음에 거란이 흥하진 쪽으로 오려고 하다가 3차 침입 때 이제 흥하진이 2차 침입 때도 함락이 안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옆에 강으로 왔었는데 그때 강감찬이 강물을 미리 소가죽을 여러 개 엮어서 막아놓은 거예요. 막아놨다가 거란군이 건너갈 때 빡 강둑을 헐어가지고 물을 쫙 했더니 거란군이 막 허우적대죠. 그때 일단 물리쳤어. 그때 좀 많이 해치운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란군이 계속 개경으로 계속 이렇게 옵니다. 어떻게든 우리나라 도읍을 침범하기 위해서. 하지만 이제 주변의 백성들을 다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에 성에서 끈질기게 버틴 거죠. 버티다 보니까 거란도 포기하고 돌아가는데 그 돌아갈 때 이제 돌아가는 거란군을 강감찬 장군이 고려의 군사들을 이끌고 크게 격퇴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귀주 대첩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첩이라는 말은 함부로 쓰지 않아요. 전쟁에서 한쪽의 피해 없이 적군을 정말 크게 물리쳤을 때 대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 정도로 거란을 크게 이겼다는 거죠. 기록을 살펴보면 살아서 돌아간 사람이 겨우 수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우리나라가 크게 이긴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서 보자면 이제 거란이 1차, 2차, 3차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고려를 침입했는데요. 1차는 서희가
단판을 지어서 강동 6주를 우리나라 영토로 오히려 얻었었고 2차 침입 때는 거란이 침략을 했었는데 우리나라 왕이 잠깐 피신을 했다가 이제 다시 돌아갔고 그래서 큰 피해 없이 막아낼 수 있었고요. 3차 침입 때는 강감찬 장군의 귀주 대첩으로 우리나라가 거란을 크게 물리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이쪽 동부가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면은 고려가 원래는 거란과 송나라한테는 약간 자기들 나라보다 약한 나라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전쟁을 통해서 거란과 송나라도 고려를 인정하면서 본인들과 동등한 지위의 나라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때 우리나라가 강감찬 장군의 큰 승리가 없었다면 지금 대한민국이 없고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역사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어쨌든 오늘의 내용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